자, 309번. 0보다 크고, 범위가 잘못됐는데? 문제를 잘못 썼네? 1108번을 썼네? 다시 써. 자, 어쨌든, 309번. x가 0보다 크다의 범위에서 fx라는 함수가 x부터 x 플러스 1까지. 자, 적분관에 뭐 들어갔다? 변수 x가 들어갔다, 그치?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겠다? 요 녀석을 가지고 뭐 해야 되겠다? 미분을 하거나 혹은 아래 끝, 위 끝이 같아지도록 하는 x를 넣어보자 라고 했었다, 그치?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원래 뭐 하거든?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원래 뭐 해야 돼? 그렇지. 그래프를 그리러 갈 거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야 하고 그 그래프가 뭐에 대한? 변수, 적분관에 있는 변수 x에 대한 함수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뭐 하러 가는 거야, 원래? 미분을 하는 거야. 그냥 적분관에 변수가 있으니까 생각 없이 미분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딱 두 가지라 그랬지. 내가 필요하니까 미분을 하든 문제에서 미분하라고 시키고 있으니까 미분을 하든. 지금은 내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미분이 필요하다, 그치? 그래서 미분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미분하러 가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f'(x) 도함수를 구하러 간다, 그치?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x 플러스 1을 싹 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x를 다 집어넣고 뭐예요? 빼주면 돼요. 근데 거기다 원래는 뭐 붙여야 돼? 속미분 붙여야 되는데 지금은 x 플러스 1 미분해봐야 1이고 x를 미분해야 1이니까 속미분은 그냥 없는 것처럼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겠다, 그치? 원래는 여기다가 전체 1 곱하기 까먹지 마시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뭐 원래는 여기다가 곱하기 속미분 해야 되는데 1이라서 생략된 거다. 알았지?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정리해주면 뭐가 나올까? 아, 이거 거슬리네. 어떻게 해주면 될까? 통분해봐야지 뭐. 그죠? 자, 갑니다. x 곱하기 x 플러스 1 통분을 했어요. 여기다가 뭘 곱한 거? 아, 이거 둘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1 남았다고 생각하고 계산하자. 그럼 뭐 곱해졌어?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해졌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곱해진 거야? x가 곱해진 거니까 플러스 6x. 여기다가 뭐 곱해진 거야? x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로 6으로 가주면 얘들 사라진다, 그치? 또 남는 거 다시 한번. 분모는요, x 곱하기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분자는요, x제곱에다가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인수분해 된다, 그치? 얘는 뭐야? x 플러스 3에다가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분모는요, x 곱하기 x 플러스 1.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너희들은 뭐 하러 가야겠네? 부호를 확인하러 가봐야 되는데 x가 양수잖아. x가 양수면 얘 부호에 관여하니 안 하니? 얘 부호에 관여하니 안 하니? 얘는요? 부호에 관여한 건 오직 뭐밖에 없다. 얘만 부호에 관여한다, 그치? 자, 내가 계속 전에도 했던 얘기인 것 같아. 미적분에서는 분모 분자 분수꼴로 나오거나 뭐 곱하기 1을 여러 개 하고 있는 식으로 도함수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했다, 그치? 그때 뭐요? 분명히 부호에 관여하는 인수는 한두 개밖에 없을 거고 또는 한두 개의 인수들은 부호에 관여하지 않을 거야, 맞죠? 그래서 어쨌든 부호 결정하는 녀석은 요 녀석밖에 없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만 그려보면 뭐야? 이렇게 된다, 그치? 감소하다가 증가로 2에서 바뀌게 되겠네. 그럼 이 함수는 분명히 생김새 이상할 거야. 근데 확실한 건 뭐다? 2를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뀔 거고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든지 그 전에 뭐 이렇게 왔다든지 혹은 이렇게 왔다든지 하는 것들이 뭐 결정이 되겠지. 맞죠? 어쨌든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게 되니까 최소값은 일단 확실한 건 어디서 나오겠네? 2에서 발생한 걸 알겠네? 따라서 미니멈 값은 x에 뭐 넣으면 된다? 2를 넣으면 된다는 걸 알았고 그 2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넣어서 뭐 2부터 3까지 진짜 정적분을 하러 가든 맞죠?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 또는 도함수를 여기서 구해놨으니 이게 만약에 편하다면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적분을 하든. 아셨음? 이 질문 누구였어? 몇 번이야? 1109번. 만약에 되겠어 더?
네, 갑시다. 그냥 원래대로 정적분을 가는 게 낫겠지. 2부터 3까지. 그 다음에 뭐야? 1130번. 9개야. 1130. 어이, 감정이네. 자, 실수의 집합,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 fx가 있습니다. 뭐예요? 0부터 x까지 또 뭐 해야 되겠다? 어? 또 뭘 해야겠다, 우리는? 미분. 그리고 또 x에 뭐 해야겠다? 0을 넣어서 뭐 f0이 0이다 라는 거를 혹시 필요하다면 찾으러 가야겠다. 그쵸? 분명히 미분하는 문제가 나와 있을 것 같다. 그치?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적분인 걸 알아? 그렇지. 시환적분인 거 알지? 분모의 미분이 어디에 있거든. 분자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적분을 해야 된다면 ln 안에 분모 있는 거 그대로 다 집어넣으면 된다는 것도 계산할 수 있겠다. 그죠? 됐지요? 자, 최소값을 찾아보자. 최소값 찾기 위해서 또 뭐 하자? 미분을 하자. 왜? 최소값 찾으려면 뭐 해야 되거든? 그렇지.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분자는 2x 마이너스 1. 자, 이번에도 분명히 분모와 분자 둘 중 하나는 부호에 관여하지 않을 거야. x의 범위가 주어진 건 이번엔 없다. 그치? 그럼 분모가 뭐야? 2차식 꼴. 2차식에서 뭐 해보고 싶어? 인수는 안 되니까 판별식 써볼까? 판별식 썼더니 1-4. 어머, 음수 나왔네. 그 말은 뭐야? 항상 양수, 즉 부호에 관여하지 않는 녀석입니다. 부호를 결정한 녀석은 얘가 바로 결정한다. 맞죠? 그래서 이 녀석만 또 간단하게 나타내주면 뭐야? 이렇게 생기게 되고 x가 어디서? 2분의 1에서 0이 된다. 맞지? 그러면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게 되겠네. 2분의 1에서부터. 그때 조심할 거. 부호에 관여하지 않는 녀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알아야 돼. 음수면 반대로 가져야 됩니다. 알았죠? 네. 어쨌든 이렇게 됐다. 그러면 뭐야?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또 어디서 분모의 최소값 나올 걸 알아? 2분의 1에서 나올 걸 알게 됐네. 그래서 답은 뭐야? x의 2분의 1을 넣으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f의 2분의 1을 구해주시면 되고요. 어휴, 숨차. 그 녀석은 뭐 해주면 돼? 0부터 2분의 1까지 적분을 하면 되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 이거 적분하면? ln의 절대값에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가 뭐 넣고 뭐 넣기? 2분의 1 넣고 0 넣고 그렇지. 계산하지. 알았죠? 네. 생략. 35번 가보자. 30번 질문 누구였어? 동의됐어? 그래. 35번, 6번, 7번. 3개 연속 쪼르륵이네. 뭐야? 이거 수능 기출인, 맞네. 수능 기출인데. 야, 이거 35번이. 수능에서 이런 형태가 나온 적은 뭐랄까? 약간 오랜만이랄까? 그게 먼저 좀 등장했어. 1학년 때 주로 나오던 녀석인데, 3학년 때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1학년 때 얘가 더 자주 나오는 게 있거든. 뭐냐면, fx에 대한 설명을 처음에 하고 있지. 그 fx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뭐가 나오냐면, 하나는 fx고, 다른 하나는 f의 x분의 1인 거야. fx랑 f-x도 자주 나오고, fx랑 fx분의 1도 되게 자주 나왔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방금 누가 얘기했는데? 뭐라 얘기했는데 내가 이거 딱 쓰자마자 누가 뭐라 했어? 딱 두 글자 얘기한 거. 그렇지, 치환한다. f 속에 식이 들어가면 내가 치환하라고 해요. 맞죠? x를 t분의 1로, 즉 뭐를? x분의 1을 t로 치환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뭐가 돼? 얘는 f의 t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뭐가 될 거야? f의 t가 될 거야. 근데 여기서 이번에는 치환이 아니라 그냥 문자만 새롭게 보는 거야. 이 t분의 1을 굳이 꼭 t여야 하니? 아니지. 그냥 x분의 1이라고 해도 상관없지. 그러면 위의 식도 fx와 x분의 1에 대한 식, 밑에 것도 fx와 fx분의 1에 대한 식이라서 둘이 뭐 할 수 있어? 적당한 상수배를 통해, 실수배를 통해 연립을 할 수 있어. 연립을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다? fx를 찾아가게 될 거야. 그렇게 풀어주세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마무리 지어보자. fx 앞에 몇 배? 2배. fx분의 1에는 앞에 x제곱분의 1배. 그게 뭐야?
x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되고, 그러면 치환을 해주고 나면 뭐 돼? 얘는 몇 배? 2배. 얘는 뭐 배? t제곱 배. 뒤에는 t 플러스 t제곱. 그래서 밑에 있는 식 한 번 더 쓴다. 누구로? 이번에는 치환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알았죠? 왜 다시 t가 x가 돼요? t는 x가 아니잖아요. 가 아니야. 어쨌든 문자만 바꿔 써보자. 그럼 이렇게 되지. 그럼 이제 위에 녀석과 아래 녀석 뭐 할 수 있겠어? 뭐 할 수 있겠어? 적당한 상수배를 통해 fx분의 1을 없앨 수 있겠니? 위에 거 몇 배? 2배. 밑에 거 몇 배? 얘를 없애고 싶으니까 x제곱분의 1배.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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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이제 위에 식 아래 식 뭐 해버리면 돼? 빼버리면 되겠네. 빼기 간다. 4fx, 1fx, 3fx. 우변은요, x분의 2 빼기 x분의 1, x분의 1. 얘는요, 얘부터 갈까? 얘부터 갈까? 플러스 x제곱분의 2. 얘는요, 뺐다. 마이너스 1. fx 나왔네.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하면 돼? 적분하면 되겠네. 대현이? 대현이? 나 뭐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아, 3fx라고 해놓고 왜 fx를 했니? 그래서 fx는 뭐야? 3x분의 1. 3x 제곱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됐죠?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뭐야? 2분의 1부터 2까지. 왜 값이 이렇게 되는지는 3배 때문일 겁니다. 어쨌든 아니네. 어쨌든 계산 마무리 지으면 되겠다. 그치? 여기 안에 뭐 들어가면 돼? 3x분의 1. 얘는 접근할 수 있지. 얘는 접근할 수 있지. 뭐라고 바라보면 돼? 3분의 2의 x에 마이너스 2승으로 바라보면 적분할 수 있다.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1은 적분해봐야 마이너스 3분의 1의 x. 그럼 적분 마무리는 당신들이 해주세요. 알았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어때요? 할 수 있겠죠? 36번 가보자. 아, 오늘 목이야. 6번. 에이. 아니다. 자, 가자. fx. f 마이너스 x. 2 코사인 x. 그때 이걸 구하라고 하는데, 얘들아. 주어진 조건이 되게 뭔가 적다란 느낌이 드냐? 네. 얘는 사실 어떻게 해버리면 돼? 사실은 얘를 구하고 싶어서 이 식을 방금 한 것처럼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았죠? 근데 그런 풀이가 나온 건 보통 언제?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주어질 때. 근데 지금은 뭐가 힌트냐면 마이너스 x라고 나온 것 자체가 힌트야. 어떻게 적분을 하래?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적분을 하래. 뭐라고? 4라고?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뭐가 힌트냐면 얘가 우함수라는 게 힌트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그냥 바로 갑니다. 그냥이 아니네. 미안해.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똑같이 갑니다. 누구를? 얘를. 그냥 적분을 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얘를 적분하는 것도 뜯어볼까? 자, 간다. 그래서 얘는 뭐다?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fx에 대한 적분을 의미하고 있어. 두 번째 얘는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f 마이너스 x를 적분을 하는 거야. 이거는 사실 머릿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한번 보여주는 중입니다. 얘는 그래서 뭔데? 마이너스 x f 안에 식 들어간 거 우리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우리는 뭐 해보자? t로 치환을 해보자. 그럼 t로 치환을 하는 순간 dx는 뭐가 돼? 마이너스 dx가 뭐다? dt다. 즉 dx는 마이너스 dt로 바꿔주면 되겠네. 맞나요? 네, 그렇게 바꿔버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적분 구간 마이너스 파이는 뭐로 바꾸면 되겠네? 파이로. 그 다음에 플러스 파이는 뭐로 바꾸면 되겠네? 마이너스 파이로. 그럼 다시 한번 써보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파이부터 마이너스 파이까지 ft라는 녀석을 뭐 해주세요? dt로 적분을 할 때 부호 바꿔주세요. 그때 그 부호 바꾸는 걸 뭐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적분 구간을 뒤집는 역할을 해버리게 되면은 뭐야? 무슨 의미가 돼? 결국 얘랑 같은 의미가 된다, 그치? 이거 자체가 결국 무슨 의미? 2배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의 2배가 나오는 거야. 뭐 해주면? 그냥 이 적분을 해버리면.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됐나요? 그럼 이 녀석 적분해서 절반으로 만들면 끝나겠네. 근데 그 절반으로 만드는 게 뭐야? 또 우함수에 대한 내용이라서 0부터 파이까지 적분으로 바꿔주면 된다. 그치? 그 녀석이 몇 배? 2배. 그럼 앞에 2부터 있던 것까지 생각을 해주면 뭐야? 그냥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fx dx 나온다. 그치? 뭐? 양변에 2분의 1배 해주면 얘 다시 사라지면서. 알았음? 그래서 우리는 이거 적분 한 번만 하면 답입니다. 됐나요? 그걸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문제였던 거지. 1136번은. 됐음? 36번 질문 사람들 다 됐나? 됐죠? 그런 걸 발견할 수 있니 없니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가자. 어우 덥다. 야 커피 쏟았다. 잠깐만. 37번. x가 양수의 범위에서 정해진 성명이야. 뒤에 문 좀 닫아줄래? x가 양수의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는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뭐예요? 2x fx 마이너스 x가 1부터 x까지 ft 마이너스 1 dt가 된다 라는 것을 만족할 때 f4를 구해보세요. 자, 뭐 해야 되겠네? 딱 두 가지 하면 되겠네. 그치? 뭐 하고 뭐 하자? 미분하고 1 넣자. 맞지요? 적분 구간이 뭐니까? 변수 x니까. 그래서 먼저 미분을 해보도록 할까? 양변을 미분을 해봅시다. 왜냐면 1 넣는 건 필요 없을 때도 많거든. 어쨌든 미분을 해보자. 그럼 뭐야? 곱의 미분이네요. 좌변은 미분하고 미분하지 말고 더하기 미분하지 말고 미분을 하자. 마이너스 미분을 하자. 얘도 미분을 하자. fx 마이너스 1.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은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게 이거 넘어가 볼까? fx에다가 더하기 2x 곱하기 f 프라임 x가 뭐예요? 그냥 0이 나와버리네요. 맞죠?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뭐 적분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넘어가서 fx분의 f 프라임 x 꼴 만들어 볼까? 누구? 일단 얘를 괜히 넘겼다. 그치? fx를 우변으로 넘겨놓고 생각하자. fx를 우변으로 넘겨봐. 마이너스 fx죠? 양변을 뭐 해봐요? fx를 나눠보세요. 그러면서 양변을 뭐 해주세요? 나눴으니까 아직 마이너스 1. 양변을 뭐 해주세요? 2x도 나눠주세요. 이야, 그러면 뭐 할 수 있겠네? 이 상태에서 적분이 가능하겠다. 그치? 적분을 해버리면 뭐가 나오네? 좌변은 ln의 fx. 절대값 fx. 됐죠? 그게 뭐예요? 잘못 말한 것 같지 않니? 뭐라고? 아,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 ln의 절대값 x. 근데 절대값은 필요가 없죠. 왜? 처음에 x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에 뭐부터 해야 돼? 적분상수 c.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f4를 구하려면 여기다 4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상수 상태에서 뭐 2에 거듭 제곱하면 되겠다. 그치? 어쨌든 c를 찾아줘야 되겠네 이번에는. 그래서 뭐 하자? x에 1 넣어버리자. 자, x에 1 넣자. 그럼 뭐 나와요? 좌변은 2f1 마이너스 1는 빵. 따라서 f1는 얼마? 그거 가지고 c 찾고 그거 가지고 ln4 찾고. 됐죠? 네, 37번 질문 누구? 자네? 응, 됐죠? 네, 갑시다. 끝, 여기까지. 자, 근데 우리 수2 배웠던 때 한번 생각해봐봐. 수2. 수2 배울 때 잘 생각을 해보면 정적분을 하면서 뭐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언급을 해줬어. 그 다음 단어에 나오는 넓이 얘기를 계속 해줬습니다. 맞죠? 그래서 실제로 수2를 두 번째 배우면서부터는
사실 정적분 단원과 정적분의 넓이, 아니지, 정적분의 활용 단원을 굳이 구분을 하지 않고 넓이로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하지롱,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맞죠? 그거는 사실 미적분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두 번째 이상 할 때는 지금 나와 있는 녀석들을 전부 다 대부분, 전부 다는 아니고 대부분 넓이에 대한 내용이랑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근데 뭐랄까, 넓이에 대한 내용은 비교적 정적분, 그냥 정적분일 때보다 함수가 비교적 좀 더 심플한 형태예요. 알았죠? 수2는 대상 함수가 그래 봐야 다 항함수거든. 그래 봐야 3차 함수 똑같고 4차 함수 똑같거든.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도 3차, 4차 함수고, 그냥 정적분을 하라고 할 때도 3차, 4차 함수란 말이야. 근데 미적분은 어때? 그 대상 함수가 3차, 4차는 훨씬 벗어난 지 오래됐고, 그 초월 함수가 그냥 단순한 사인, 단순한 ln, 단순한 EX승이나 AX승 정도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합성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지고 뽑고 만 난리 나겠지. 그런 함수에 대한 내용이 다시 대상 함수가 살짝 바뀐 거, 그것 때문에 사실 정적분과 활용 단원이 살짝은 구분되긴 해요. 어쨌든 합시다. 넓이를 구하러 갈 건데, 자, 오늘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 너희들이 미적분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세상 처음 보는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구분구적법이라는 게 있어. 오케이? 구분구적법이 뭔 뜻일까? 한자 좀 하는 우리 용연아. 어? 자, 구분구적법이 뭐겠냐? 구, 분, 구, 적, 법. 구가 그 동그란 구를 말하는 건 아니고. 구간을 분, 분을 해요. 나눠요. 그 다음에 구. 우리가 원하는 구간만큼 적. 쌓아서 법. 넓이를 구하는 방법. 알았냐? 용이 잘하네. 구분구적법이 그거야.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래서 뭐 했어? 잘게 구간을 쪼갭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쪼갠 구간들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시 쌓아요. 그래서 넓이를 구해요. 즉, 자, 이놈의 원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거는 가볍게만 들어. 이건 안 써도 돼. 예를 들어서 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데? 왜? 아, 네. 뭐 수원에서 왜라는 거를 설명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거기서 호라는 놈의 정의를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 그치?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 원리도 결국에는 2분의 1 파이 r 제곱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거든. 왜 2분의 1 파이 r 제곱이야? 이런 놈에 대한 설명이겠지. 자, 구분구적법은요. 원의 넓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잘게 쪼갭니다. 그때 쪼개는 방법은 한두 가지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내용이 미적분에서 필요한 건 아니라서 이거는 쓰지 말라고 한 거야. 어쨌든 여러 가지 쪼개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원을 피자처럼 이런 식으로 쪼개요. 몇 개로 쪼갰어 지금은? 8개로 쪼갰다, 그치? 그 8개의 부채꼴의 넓이들을 다 쌓아주면 당연히 원이 되는 건 당연하고, 근데 부채꼴 넓이 구할 거면 원 넓이도 구하지, 그지?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들어간다? 삼각형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요렇게. 어떻게 되는? 요렇게 접하는 상태의 현을 그어서, 현이 아니지 이건 뭐야 이거, 선분을 그어서 요 삼각형 넓이 하나를 구해요. 그 녀석을 몇 개로? 8개로 더해주면은 원과 비슷해지지 않을까? 근데 당연히 오차가 발생하지. 더 튀어나가 있잖아. 속으로 들어가도 돼. 더 튀어나가 있잖아. 그만큼 오차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녀석은 문제가 없어요. 왜? 더 잘게 쪼개기 시작하다 보면은 저 녀석의 오차는 0에 수렴할 거거든.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8개의 상태를 가지고 뭐 해요? 쭉 삼각형 넓이를 더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삼각형 넓이 구해. 근데 그거는 현재 8개로 쪼갠 상황이야. n개로 쪼갰다고 해서 n에 대한 식으로 씁니다. 그 녀석을 뭐 해버리면 되겠네? 리미트를 붙여버리면, n을 뭐로 보내는? 무한대로 보내는 리미트를 붙여버리면 그 극한에 의해서 넓이가 파이 r 제곱, 2분의 1 파이 r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알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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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옛날에 설명했는데 이제는 그건 하지 말고, 자, 다시 한번 가자. 넓이를 구하고 싶어. 우리 수초 때 배웠던 정적분의 정의도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옛날에는 그 수투를 배우던 시절에 사실은 얘를 가지고 먼저 설명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넓이 구하는 방법이었는데 요새는 넓이 구하는 방법이 좀 이상해졌지. 어쨌든 이렇게 있다 치자. A부터 B까지 Y는 fx라는 함수와 A부터 B까지 뭐 x는 a와 x는 b 및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저 부분의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예요. 맞죠? 그래가지고 요 녀석의 넓이를 구해보고 싶어. 어떻게 해주는 거야? 하나하나 쪼갭니다. 몇 개로 쪼개요? n개로만 쪼개요. 그 다음에 저 넓이를 구하는데 위에가 곡선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넓이 구할 수 있니? 그건 없지. 그래서 기준을 잡아요. 오른쪽 끝을 기준으로 잡든 왼쪽 끝을 기준으로 잡든 한쪽 끝을 기준으로 잡아서 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그 사각형의 넓이들을 열심히 더해요. 알았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분명히 오차가 발생할 거야. 맞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좀 아래로 볼록하게 생긴 이런 부분에서는 위쪽에 더 더해야 되는데 작게 나오고 있을 거고 또 어떤 구간들은 어때? 이렇게 쪼개다 보면 오른쪽을 맞춰놓으면은 원래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더 크게 나오기도 할 거야. 어쨌든 오차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건 문제가 없어. 왜? 지금 현재는 요만큼의 오차였다면 절반으로 쪼개서 즉 쪼개는 횟수를 몇 번 늘리는 순간 2배로 늘려버리는 순간 오차는 요만큼으로 줄어들거든. 맞죠? 근데 그 쪼개는 횟수를 몇 개로 나눌 거거든. 늘릴 거거든. 무한대로 늘릴 거거든. 지금이 n개고. 무한대로 늘릴 거거든. 그러면 이 오차는 0에 수렴하지 않을까? 이렇게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분구적법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자 갑니다. 저 녀석의 넓이를 우리는 정적분으로 쓰기로 수투에서 약속을 했지. 그래서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지? A부터 B까지 fx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야지 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녀석이 미적분에서는 뭐가 되더라? 리미트. 다른 횟수를 무한히 늘려보자. 근데 뭐 해야 되겠네? 저 사각형의 넓이들을 싹 다 뭐 해야 되겠네? 더해줘야 되겠네. 맞죠? 그러면 누구를 더하니? 자, 한번 가자. 여기서 지금 요 부분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야? 구간 처음부터 끝까지 b-a라는 길이다. 그치? 근데 그걸 몇 등분을 했어? n등분으로 쪼개놨거든. 그러면 하나하나의 길이는 뭐가 되겠네? n분의 b-a가 되겠다. 맞죠? 요 녀석 하나의 길이가 좀 그림 크게 그릴걸. 그림 크게 다시 그려줄까? 잘 안 보이지? 멀리 있는 사람들. 동욱이 잘 안 보이지? 실행 부럽다. 너 실행 몇이야? 그게 좋다고? 그게 좋다고? 어? 아, 그냥 해본 말이었다고? 아, 그래? 0.1이 어떻게 이게, 너 렌즈 꼈니? 0.1이 어떻게 보여? 좋아봐야 0.5잖아. 그래? 병신이라니. 자, 어쨌든 가자. 이 정도는 보이겠지. 자, 간다. 어쨌든 이 부분의 넓이를 뭐라고 부르기로 수트에서 약속을 했다. A부터 B까지 fx, dx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맞나요? 네. 그 녀석을 뭐 해주세요? 쪼개주세요. 그래서 요렇게 쪼갭니다. 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전체 가로의 길이를 얼마지? b-a다, 그치? 근데 이 b-a라는 길이를 몇 등분 했거든? n등분으로 했거든. 그래서 하나하나의 길이는 뭐가 될 거다? n분의 b-a가 될 거야. 맞죠? 그 다음에 꼭 이걸 지킬 필요는 없지만 한 번 지키기 시작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키세요. 무엇을? 넓이를 구할 때 왼쪽 끝을 가지고 사각형을 만들지 오른쪽 끝을 가지고 사각형을 만들지는 처음부터 끝까지는 똑같이 해줘야 돼. 이거였다 저거였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설명을 할 때는 오른쪽 위를 기준으로 뭐 할게요? 사각형을 만들게요. 됐나요? 네.
그런 식으로 열심히 더 할 겁니다. 하나 더. 하나 더.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거야. 됐지? 요? 에? 네. 자, 그래서 얘가 뭐다? 무한대로 늘려버릴 거야. 쪼갠 횟수를. 근데 그 전에 사각형의 넓이들을 열심히 시그마 더할 겁니다. 그때 그 사각형의 넓이들은 가로가 얼마예요? 가로가 얼마예요? n분의 b-a 밑변. 그럼 이제 뭐만 필요하면 되겠네? 높이만 있으면 됩니다. 맞죠? 높이는 뭐로 잡았다 했지? 근데 내가 오른쪽 위에 있는 요 부분을 가지고 잡았다. 이게 뭔데? y좌표잖아. 자, 그래서 정적분은 부호가 있습니다. 넓이와는 다르게. 맞죠? 어쨌든 높이를 뭐로 잡는다? 함수값으로 잡는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녀석의 높이는 얘, 두 번째 녀석의 높이는 얘, K번째 녀석의 높이는 뭘까? 얘잖아. 자, 다시 질문. K번째 높이가 뭐야? 그 녀석을 뭐 해주면 돼? 첫 번째 것부터 n번째 것까지 다 더하면 되잖아. 맞죠? K번째 거. 높이가 뭐야? Y좌표를 잡아야지. 그럼 Y좌표를 잡기 위해서는 뭐 해줘야 돼? X좌표를 찾아야지. X좌표는 어떻게 찾아? A에서부터 시작해서 n분의 b-a만큼씩 몇 번 더해주면 돼? 한 번 더해주면 첫 번째 녀석의 높이. 두 번 더해주면 두 번째 녀석의 높이. 세 번, 네 번 쭉 가서 몇 번째? n번 더해주게 되면 n번째 거의 높이를 만들 수 있는 x좌표가 되지 않을까? 그 녀석을 어디다 넣으면 돼? 함수 f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 어디서부터 출발? a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n분의 b-a를 더해주시면 돼요. 몇 번? 내가 그 잘못 말한 것 같아. 몇 번? k번. k번째 녀석을 구하려면 k번 더해줘야지. 됐나요?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얘가 바로 정적분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나오는 문제가 다음 리미트를 계산하시오라고 하는데 전부 다 인테그럴로 고쳐서 계산하는 문제. 진짜 리미트 풀고 시그마를 풀어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리미트 시그마를 물어보지만 우리는 인테그럴로 고쳐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몇 개 만날 겁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들이 바로 1139번, 40번, 41번, 42번이에요. 자, 이 녀석을 하나만 먼저 너희들이 풀어봐. 하나만. 자, 1139번 하나만 진행해보세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이거 하고 나서 설명할 거고 설명하고 나서 다시 한번 40번, 41번 풀러 갈 겁니다. 딱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하시오라고 한다, 그지? 시그마로 풀지 말고 리미트로 풀지 말고 인테그럴로 고치세요. 부들부들 되지 말고요. 빨리 푸세요. 네 개 다 하면 너무 많다. 40번은 빼자. 할까? 음. 여기까지만 하지. 태연이
자, 보세요. 자, 답이 맞는지 틀렸는지는 확인 안 할 겁니다. 자, 한번 푸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일단 너희들이 어떤 문제? 리미트 시그마라는 녀석을 우리는 사실 뭐로 불렀어? 우리 이번 미적분이라는 과목 두 번째 단어에서 이거 뭐라 불렀어? 급수라고 불렀습니다. 급수에 대한 내용을 뭐로 고칠 거야? 인테그럴이겠지. 정적분으로 고칩니다. 그래서 이번 유형의 이름을 구분구적법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거보다는 구분구적법은 하나의 방법에 대한 얘기고 문제는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라고 해서 급수를 전부 다 뭐로 고쳐버리기? 정적분을 한번 고쳐서 풀어보기 라고 합니다. 그때 너희들은 먼저 반드시 확인을 해주세요. 모든 급수를 다 정적분화 할 수 있겠니? 그랬으면 두 번째 단어는 안 배웠지. 그치? 그냥 정적분을 풀고 말지. 자, 모든 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너희들이 뭘 확인을 해야 되냐면 n분의 k와 n분의 1이 곱하기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뭐로? n분의 k를 x로 치환을 해버립니다. 바꾸란 얘기죠. 자, 위에 정적분에 대한 얘기 뭐라고 돼 있어? n분의 k가 있고 n분의 1꼴이 있지. 위에는 상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도 보자. 뭐가 있어? n분의 k가 있고 n분의 1이 있지. 둘이 곱. 그리고 n분의 k가 있고 n분의 1이 있지. 둘이 곱.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이건 없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쓱 진행합니다. 그러면 n분의 k를 전부 다 뭐로 바꿔주면 돼? 자, 다시 지울게 이거. n분의 k를 x로 치환을 하는 게 아니라 n분의 k를 포함하는 식을 x로 치환을 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뭐 해줘요? 아니요? 넌 배웠잖아. 뭐 어떻게 했었어? 네가 이걸 푼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뭐 했어? 뭐 해주시면 돼요? 밑변 확인하세요. 나는 밑변이라 부릅니다. 정확하게는 뭐? n분의 b-a 이거 맞추란 얘기야. 델타 x라고도 부르고 x 간격 차이. 알았지? 나는 밑변이라 부를게. 확인을 합니다.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 뭐예요? 인테그럴로 바꾸면 됩니다. 근데 뭐뭐 찾아가기? 윗끝과 아래끝 찾아가시면 돼요. 거꾸로 말했네. 아래끝과 윗끝을 찾아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해가 돼? 자, 예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가보자. 그게 너희들이 풀어본 39번. 너네들이 푼 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는지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한 건지 한번 다시 한번 잘 확인해봐. 첫 번째 뭐부터 맞춰줍니다. n분의 k가 있는지 n분의 1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있다면 이 녀석은 뭐 할 수 있다? 리미트와 시그마를 통째로 뭐로? 인테그럴로 바꿀게요. 알았죠? 자, 색깔 일부러 다 구분해 줄 거니까 잘 봐.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줄 거예요? n분의 k를 포함하는 식을 x로 치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보통 n분의 k를 포함하는 식을, 자, 포함하는 식이라는 게 뭐뭐 있는지 좀 이따 밑에서 얘기해 줄게. 일단은 얘를 x로 치환을 할게요 라고 위에다 따로 써줘. 또는 표시 이거 반드시 하세요. 그러고 나서 x제곱을 밑에 써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마지막에 붙어있는 얘가 뭐야? 밑변에 해당하니까 뭐로 고쳐주면 돼? 밑변은 사실 전체 간격 요만큼을 하나하나 잘게 쪼개놓은 얘네들을 뭐라고? 델타 x, 델타 x, 델타 x, 델타 x라고 원래 표현을 해. x 값의 변화량, 조그만 변화량. 근데 그게 리미트가 붙어버리니까 뭐야? dx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dx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되게 쉬운 거죠? 그 다음에 윗끝, 아래끝 맞춰주시면 돼요. 자, 윗끝, 아래끝을 어떻게 맞춘다? 잘 봐. 결국 적분에서 얘가 어디야? 시작이고 얘가 끝이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할래? 근데 시그마도 그 편 있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더 할래? 그래서 얘가
아래 끝을, 얘가 위 끝을 만들어주는데, 그때 아까 내가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x를 뭐로 바꿨는지. 그 녀석에 대한 리미트, 극한을 풀어주면 돼. k에 뭐 넣고? 1 넣고 나서. 그 k에 1 넣어봐. 뭐야? x는? 그냥 n분의 2죠? n을 무한대로 보내봐. 뭐야? 0이네. 0부터. k에 n 넣어봐. n분의 2n이지. 지금은 n 약분되지만 그냥 n분의 2n이라고 적을게. 그리고 리미트 구해봐. 그럼 뭐야? 최고 차이 계수비 1분의 2. 2까지. 그러면 넓이 구하면 끝나요. 다음은 3분의 8이야. 이해됐음? 이렇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 그때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내가 일부러 건너뛰고 갔어. 너희들이 아마 대부분 이렇게 풀었을 거거든. 밑에 있는 거 하나 더 풀면서, 이거 지울게. 밑에 있는 거 하나 더 풀면서 너희들의 풀이를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봅시다. 1140번은 그래서 처음에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럴로 바꿀 수 있겠지. 이거 하고 잠깐 시작.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럴로 바꿀 수 있겠지. 그때 그 다음이 뭐야? x로 바꿔야 되지. 그때 x로 바꾸는 방법이 하나만 있냐? 몇 가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내가 분명히 x로 뭘 바꾸라 그랬어, 세호야? 누구를 x로 바꾼다? 아니, 그냥 누구를 내가 말해준 거는 n분의 k를 포함하는 식이라는 게 뭔데? 이거 전부 다야? 왜 전부 다야? 아니지. 그치? 뭐? n분의 k만 근데 제곱 아니냐 이거? 아니네. n분의 k만 x로 바꿀 수도 있어. 또 n분의 2 n분의 2를 이게 n분의 k가 포함되어 있는 식이다. 여기까지를 식으로 바라봐서 그 녀석만 x로 바꿀 수도 있어. 근데 n분의 k를 포함하는 전부 다를 x로 바꿔도 되잖아. 맞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밑변을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얘 그냥 dx, dx, dx 하면 돼요, 안 돼요? 틀려요. 하나가 틀렸습니다. 누구요? 첫 번째 녀석이 틀렸어요. 왜 그런지 잘 봐. 저 dx라고 하는 밑변은 하나의 간격 아니냐? 지금 전체 간격을 n등분을 해서 요만큼을 밑변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밑변이 어디에도 있어? 요 k번째 x좌표를 찾아갈 때 뭐라고 불렀니? 뭐라고 불렀니? a에다가 밑변만큼을 k번 더하세요 라고 했지. 근데 내가 지금 얘만 변수로 바라보겠다는 얘기는 k번 더해진 게 누구야? n분의 1이야. 오케이? n분의 1 dx라고 잡아줘야 돼. 언제? 빨간색을 x로 잡았을 때는 내가 빨간색으로 잡은 그 부분 안에서 k의 개수 얼마? n분의 1. 그 녀석만 dx로 잡아야 돼. k에 붙어있는 놈. 내가 x로 바꾼 놈 중에서. 알았음? 그래서 n분의 1을 통째로 dx로 바꾸는 게 아니라 n분의 1만 dx로 바꾸고 그럼 앞에 있는 2는 개수로 가는 거야. 근데 보라색은 어때? 내가 x로 바꾼 식 자체가 n분의 2k지. 그럼 k의 개수는 얼마야? n분의 2죠. 그 녀석을 통째로 dx로 바꾸면 됩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 k의 개수. 알았음?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단계야. 밑변. 누구? n분의 b-a 찾으라고. 알았죠? n분의 b-a를 뭐 하자? dx로 잡는 그 부분 얘기하는 거야. 그게 밑변 찾기. 확인? 그 다음에 이제 뭐만 맞추면 끝나네. 윗끝, 아랫끝. 자, 윗끝, 아랫끝, 아랫끝, 윗끝은 뭐야? k에 1 넣어보세요. 어디다가? k로 바꾼 식에다가. 알았지? 아니, k래. x로. x로 바꾼 식의 k 자리에 1 넣어봐. n분의 1이야.
리미트 붙으면 얼마야? 0이죠. 위끝 K에다 N 넣어봐. 리미트 붙으면 얼마야? 1이죠. 뭐 빨간색만 봐야 돼. 빨간색만 2까지 보면 안 돼요. n분의 n이니까 리미트 붙여주면 얼마? 1이죠. 그 다음에 얘는요. k에 1 넣어보세요. n분의 1입니다. 그 녀석에 대한 리미트니까 보라색이지. 보라색 n분의 2죠. n분의 2의 리미트니까 뭐야? 0이고 k에다가 n 넣어봐. n분의 2n이다. 그치? 그 녀석의 리미트를 구해봐. 뭐야? 그 다음 세 번째. 잘 봐라. 얘는 k에 1 넣어보세요. 리미트를 써봐. 뭐야? 그렇지. 4 플러스 제로라서 4입니다. 그 다음에 k에다가 n 넣어보세요. 리미트를 구해보세요. 뭐예요? 4 플러스 2니까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얘도 셋 다 맞아요. 알았음? 셋 다 맞는데 뭐로 할지는 너희들이 편한 대로 하세요. 나는 대부분 얘를 써. 거의 대부분 얘를 써. 바꿀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바꿔놔. 알았죠? 적분 구간만 바꾸면 되거든. 근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로 할 때도 있고 이걸로 할 때도 있고 심지어 어떤 문제들은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등장했어요. 다음 중 이것과 계산하여 같은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것들 나오겠지. 알았죠? 그래서 이거 2 빡 붙여놓고 보기 2번. 이런 데다가 빡 뭐 2배 해놓고 보기 3번.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겠지. 요거 보기 1번 해놓고. 알았죠? 장난 막 칠 겁니다. 그런 것들 이제 나중에 잘 풀어봐야지. 알았죠? 근데 여기서 1141번 같은 문제는 어때? 풀 건 아니야. 1141번 같은 건 어때? 시그마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대신에 뭐가 보여? 플러스 점점점점점점 플러스. 그 녀석을 만나면은 우리 수원에서 어떻게 하고 오라고 배웠니? 시그마로 싹 다 고치세요. 플러스 중략 플러스 계속 더하는 얘기는 시그마로 바꿀 수 있음. 맞죠? 그래서 시그마로 먼저 바꾸고 나면은 n분의 k가 보이고 n분의 1이 보일 겁니다. 알았죠?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그래서 이제 어떤 녀석으로 가볼 거냐면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넓이에 대한 내용은 뺍니다. 아니다. 잠깐만 얘기할까? 자, 어쨌든 정적분으로 급수를 싹 다 바꿀 수 있겠지? 알았죠? 이번 단원에서는 당연히 급수를 정적분으로 인테그럴로 바꿀 수 있는 녀석들이지만 모의고사에 나와 있다면은 어떤 거겠어? 너희들이 이 급수를 인테그럴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막 섞여 있잖아. 그치? 어떤 문제는 이 미적분 과목에 2단원에 있는 급수 문제일 거고 어떤 문제는 또 2단원에 있는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 문제라서 인테그럴로 바꿔야 될 거고 그걸 너희들 섞여 있잖아. 모의고사는. 너희들이 구분해야 된다. 학교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달라져 있겠지.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당연히 그냥 급수겠지만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는 당연히 인테그럴로 바꾸는 문제일 거 아니야. 맞죠? 뭐 전범위로 볼 거야. 이게 아닌 이상. 맞죠? 그거 잘 구분해 주시고요. 어쨌든 모의고사를 위해서는. 두 번째로 이제 정적분과 넓이에 대한 내용은 딱히 설명할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정적분을 넓이랑 연결시켜 보자. 넓이가 뭐니? 인테그럴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하면 되잖아. 맞죠? 왜? 넓이는 진짜 양수를 원하는 거지만 인테그럴은 높이를 뭐 했다? y좌표로 잡았다. 내려가 있으면 음수. 맞죠? 두 번째, 또 음수가 되는 두 번째 이유. 우리는 b-a를 잡습니다. a부터 b까지라고 하면. a가 작고 b가 크면 문제가 없지. 문제는 뭐? 아래끝이 위끝보다 큰 경우라면 b 빼기 a는 음수가 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적분에서 다루던 수투 정적분에서 다루던 또는 정적분과 넓이에서 다루던 왼쪽에서 오른쪽 적분이고 x축의 위의 함수 적분이면은 그냥 가면 돼. 하지만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x축의 아래쪽에 있는 함수를 적분할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넓입니다. 맞죠? 또 두 번째, 적분 구간이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위쪽에 있는 함수는 정적분을 하면 음수가 나오지.
맞죠? 그래서 넓이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고 대신에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아래쪽에 있는 함수를 접근할 때는 그냥 가시면 됩니다. 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를 알아서 바뀌어 있을 거거든. 그럼 지금 이 녀석은 뭐야? 절대값을 붙인다고 해서 만능이 됐냐? 아니지. 너네한테 필요한 건 뭐라 그랬어? 너희들이 스스로 fx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a부터 b까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해주는 거? 그때 혹시 이 적분 구간 속에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는 부분이 있진 않을까?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인테그럴을 풀어서 a부터 c까지의 fx dx랑 c부터 b까지의 fx dx로 뜯은 다음에 뭐 해줘야 돼? 위에 거를 왼쪽 오른쪽 적분할 때는 플러스가 넓이지만 아래쪽 거를 왼쪽부터 오른쪽 쪽까지 적분할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넓이다 라고 판단해야 된다. 맞지? 너희들이 스스로 그래프를 간단하게는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맞죠? 우리 아까부터 왜 갖고 눈은 왜 그러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는 마지막 뭐다?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럼 우리 뭐 하기로 약속을 했어? 두 함수를 가지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뭐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교점부터 교점까지. 맞죠? 두 함수를 뭐예요? 일단 뺍니다. 근데 이 녀석이 양수 함수야? 모르거든. 모르기 때문에 뭐 붙여준다? 역시 절대값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dx를 해주면 되는데 이 절대값도 결국은 뭐다? 너희들이 스스로 구간을 나눠줄 필요는 있다. 맞지? 이것만 알면은 사실 이번 단원에서 더 이상 설명할 건 없어요. 하나 있다. 하나. 역함수랑 다른 거랑. 역함수는 근데 수토에서 했던 거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녀석 하나만 하고 갈게. 뭐냐면 지금 우리 여태까지 했던 거는 그냥 넓이 하고 끝이냐? 아니죠. 정확하게 뭐야? 곡선과 누구의 넓이? x축 사이의 넓이. 근데 이번에는 뭐가 필요해? 곡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갑니다. 위의 녀석은 결국 어떤 인테그럴이야? x에 대한 인테그럴. 누구를 인테그럴? y입니다. 맞죠? 맞죠? 이 인테그럴은 이제 보이냐? 뭐로? 리미트의 시그마로 보이냐? 그럼 뒤에 요게 원래는 곱이 아니지만 마치 곱하기처럼 하지 우리. 그래서 dx분의 dt 뭐 이런 거 하잖아. 분수꼴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곱하기로 생각을 해주면 얘가 뭐야? 높이고 얘가 뭐야? 밑변인 거야. 그거를 무수히 많이 더해주세요. 맞죠? 맞죠? 그러면 이건 뭐겠어? 곡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너희들이 쪼개서 넓이를 구하겠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쪼개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요만큼이 뭐겠어? 쪼개서 표현하던 델타 x처럼 얘는 델타 y가 되겠네? 리미트를 만났다? 그럼 뭐로 표현해준다? dy가 되겠지. 밑변. 높이는 요 놈을 가지고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위쪽을 가든 아래쪽을 가든. 뭐네? x좌표가 곧 높이가 됩니다. 알았죠? 그럼 여기 위끝 아래끝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 x값 a부터 b까지가 들어갔다면 여기는 y값 p부터 q까지가 들어가면 되겠죠? 알았죠? 그리고 또 우리 이를 x dx, y dyx로 하니? y 대신에 뭐해? fx 쓰잖아. 그럼 여기는 뭐가 필요하겠어? fy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함수가 y는 fx로 나와 있다면 너희들이 뭘로 고쳐야 돼? x는 fy꼴로 고쳐서 저기다가 넣어서 적분을 하면 됩니다. 알았죠? 이게 다예요, 이번 단어는. 자, 갑니다. 이번 단어는 전부 다는 아니고 넓이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다? 다음 장으로 가보자. 자, 다다음 장 162페이지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 너희들이 뭐를 풀어주냐면 1171번과 75번 두 개 풀어주세요. 일단
1171번과 75번 두 개요. 제일 밑에 거 두 개입니다. 대표 문제 아니에요. 대표 문제에 해당하는 거는 아까 앞에서 해왔기 때문에 요번에는 어려운 거를 수업 중에 해보자. 71번과 75번이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 끌까? 가보자. 자, 371번 보이냐 이제? n분의 k가 들어있다. 그리고 옆에 뭐도 있다? n분의 1도 있다. 맞죠? 분명히 인테그럴로 고칠 수 있을 거야. 맞죠? 그런데 n분의 k가 혼자 있냐? 아니지. 그래서 일단 이 상태로 뭐 좀 할게. 살짝 좀 뜯어주든가 자시든가 할게요. 알았죠? 제곱으로. 그래야 n분의 k가 좀 명확하게 보이지. 맞지? 그 다음에 n분의 4. 자, 그리고 하나 더. 문제는 뭐다? 누구로 바꿀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야. 거꾸로 가는 거다, 그치? 얘가 바꿔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통해서, 맞죠? 근데 앞에 개수가 붙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는 뭐야? 얘를 통째로 뭐 해줘야 되겠다? x로 가져야겠다. 맞지? 물론 아닐 수도 있어. 왜? 4가 여기 있지 않고 여기로 가서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맞죠? 그거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결국 누구 먼저 봐야 돼? 사실 적분 구간을 먼저 보고 0부터 4까지네? 아, 4까지네? 분명히 n분의 4k까지 통째로 x로 바꿨나 보다. 예상이 가능하다, 그치? 그래서 0부터 4까지가 만들어질 거야. 얘가 뭐가 된다? 통째로 dx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에 뭐 붙었어? 마이너스 3이 붙었다? 아, 이 안에는 뭐 있어야 되네? 마이너스 3 따로 있고 4 따로 있고. 끝났잖아, 그러면. 그래서 뭐 한 거야? 요만큼만 x로 가준 거야.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3 그대로 있고 x 그대로 바꿔줬고 dx 아무 문제 없이 개수도 변화 없이 같고 적분 아래끝 윗끝 맞아졌으니 결국 a는 뭐다? 마이너스 10이네 하고 끝.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 가야지. 뭔가 순차적으로 탁탁탁 진행된다기보다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을 한 방에 우르르 봤을 때 그때 답이 나오는 거죠. 맞죠? 됐죠? 자, 두 번째 밑에 거. 얘 맞게 잘 풀었나? 일단 플러스 점점점을 보면 인테그럴로 딱 주고 바로 바꿔. 이게 아니라 뭐 해야 돼? 먼저 뭐부터? 시그마부터 좀 쓰고 가자. 그러면 n제곱분의 파이 그대로 간다. 여기에 뒤에 있는 놈들이 뭐로 보여? 1, 2, 3, 4, 5, 6, 7, 8, 9, n까지. 뭐로 보여? k로 보여? k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 시작과 끝도 잘 봐야 돼. 그냥 무조건 1부터 n까지 아닙니다. 2부터 n-1까지일 수도 있어. 1부터 n 플러스 1까지일 수도 있고. 알았죠? 잘 보셔야 되고. 어쨌든 뒤에는 뭐야? f. 근데 f 속을 잘 봐. 어때? 분모 n은 변화가 없죠. 분자만 1, 2, 3, 4, n까지 변하고 있죠. 그러고 나면은 너희들이 이상함을 느껴야지. 선생, n분의 k가 있기도 있는데 없기도 하네요.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n이 필요하지 않아? n분의 k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이 녀석도 이상하지 않아? n분의 1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n제곱분의 1이 있네.
저 m 수상해졌지. 그치? 그래서 뭐 해야 돼? 하나는 여기로 들어오는 거야. 이해됐음? 시그마 안으로. 내 맘대로 넣어도 되잖아. 왜? 시그마는 뭐거든? 변수 K. K가 변수거든. N은 상수배일 뿐입니다. 안으로 넣든 밖으로 빼든 내 맘대로 자유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럼 끝났네. 리미트 시그마를 뭐로 고쳐? 인테그럴로. 그러면은 n분의 k를 포함하는 식을 뭐로 고쳐? 근데 얘만 n분의 k냐? 얘도 n분의 k다. 그래서 뭐로 고쳐? xfx로 고치는 거지. 그 다음에 k의 개수 n분의 1이다. 그치? n분의 1만 고쳐. 누구로? 그럼 파이는 어디 갔어요? 앞에 개수로 따로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위끝 아래끝 맞춰주면 0부터 1까지. 되었니? 됐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냥 구하는 거야? 인테그럴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데 뭐 fx 자리에 sin x 넣어봐야 썩 좋아하는 형태는 아니다. 그치? 또 뭐 해야 돼? 부분 조건 써야지 뭐. 맞죠? 그거 하시면 됩니다. 속성법. 가자. 그럼 이제 너희들이 인테그럴을 다시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럴로 자유롭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겠니?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로 가자? 유형 3번으로 가보자. 유형 3번은 진짜 별거 없죠. 이건 뭐 하시면 돼?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니? 적분을 하면 되겠니? 적분 구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겠니? 주는 문제도 있고 안 주는 문제도 있겠지. 맞죠? 예를 들어서 1181번 같은 문제들은 전부 다 뭐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넓이를 그냥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도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네, 그러면 두 문제 한번 쉬운 거 풀고 갈까? 몇 번과 몇 번으로 할까? 그림 없는 걸로 가자. 77번이랑 82번으로 갈까? 네. 77번, 82번 두 개요. 책의 걸 풀지 말고 내 걸 가볼까? 좀 꺼내보자. 첫 번째 77번 상식의 넓이. 얘들아, 인테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sin x dx 얼마야? 적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코사인. 맞죠? 마이너스 코사인에다 2분의 파이 넣으면 뭐야? 0. 마이너스 코사인에 0을 넣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둘이 뺄 거야. 얼마야? 1. 자, 너희들 기억하세요. sin x나 코사인 x에 대해서 이걸 그리지 말까? sin x나 코사인 x에 대해서 요렇게 너무 삼참수다. 그지? 요렇게 생겨 있는 상태에서 요거 하나 넓이 물어보면 얼마다? 외워두세요. 상식의 넓이입니다. 알았죠? 그런데 요 녀석은 뭐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을 적분을 하래. 뭐? A 코사인을 적분을 하래. A가 1이었다면 얘 넓이 얼마야? A가 1이었다면 넓이 얼마야? 1이다, 그죠? 맞죠? 근데 지금 몇 배 했어? 모든 함수를 A배 했대, 얘들아. 모든 Y좌표가 몇 배가 된대? A배. 근데 넓이를 구할 때 높이를 뭐로 잡아? Y좌표. Y좌표가 다 2배가 됐네? 전부 다 모든 사각형들이 다 높이가 2배가 됐어. 넓이 몇 배? 그러면 A배가 됐어. 넓이 몇 배? 끝. 그래서 하시면 돼요. 알았죠? 이거는 상식으로 가야 돼. 알았음. 원래는 너희들이 지금 시도하고 나서 내가 이제 설명한 건데 시도했으니까 하는 말이지. 이거 계산을 그냥 단순하게 못한 사람 없잖아. A 사인 해서 2분의 파이 넣고 0 넣고 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다르게 설명한 겁니다. 알았죠? 사인이나 코사인은 기본적으로 요 녀석 주기에 뭐 절반짜리 문제. 그냥 요까지의 넓이, 이 그림 자체를 기억하세요. 요 녀석에 대해서 뭐 넓이 얼마라고? 1이라고요.
알았죠? 사인, 코사인은 넓이 1이라는 거 저거 좀 잘 기억해놔. 알았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ln에 대한 얘기가 등장했어요. 근데 뭐예요?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뭔가 우리가 처음 보는 녀석 등장했다, 그치? 가볍게 뭐 해보자? 그래프 그려보자. ln이라는 함수를, 1이야? 땡큐. 자, 원래 lnx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기면서 여기가 어디야? 근데 지금 x축의 방향은 뭐 했어? 마이너스 1만큼 땡겨버렸죠. 그럼 이렇게 생겨버렸죠. 됐죠? 0,0 원점을 지날 겁니다. 0 넣어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y는 이름 뭐냐? 요거야. 그치? 그래서 지금 넓이를 구하세요는 뭐야? 이거야. 그래서 이 녀석은 뭐 하면 돼? x 는의 형태를 고쳐주면 뭐 나와요? 2의 y승의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이 녀석의 식 자체를 x 는의 형태로 고쳤더니 y, 뭐야? 2의 y승 마이너스 1 나왔다. 우리는 이 녀석 넓이 원래 어떻게 구하라고 배웠어? x dy의 블라블라 블라블라라고 배웠다. 그치? 가보자. 자,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누구에 대해서? 2의 y승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뭐 해보자? x y축의 방향으로 적분을 해보자. 계산하면 끝난다. 그치? 다들 이렇게 계산했니? 근데 이거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이거 해도 되지 않아? 이거 해도 되지 않아? 원래는 이거지. ln x는. 근데 지금 x축의 방향을 1만큼 당겼으니까 뭐야? 그럼 이 녀석의 넓이를 뭐 해서 구해서 빼도 되잖아. 근데 굳이 이렇게 할 거야? 아니요. 내가 이 문제를 푼다면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 어떻게? 이거 구하면 되지 않아? 그럼 나는 뭐 어떻게 할래? 이 사각형에서 이거 뺄래? 해도 되지 않아? 가로의 길이 2-1이네요. 세로의 길이 1이네요. 그럼 이 문제는 1 곱하기 2-1에서 마이너스 누구?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누구를? lnx를 적분하면 되겠네. lnx에 대한 적분을 뭐 해두시면 돼요? 외워두면 졸라 쉬워요. 너네 미분하면서 이것도 배우는 거 기억나? 원점에서 이 직선을 향해서 긋는 접선 뭐다? 접점이 어디다? 2,1 기억나? 그런 거 세부적으로 하나씩 외우면 도움 되는 것처럼 맞죠?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요 점에서 만나잖아. 접하잖아. 그치? 그런 거 외운 것처럼 이 녀석 넓이도 한 번만 외워두고 있으면 편하지 않을까? 인테그럴 합니다. 뭐 나와요? xlnx x 플러스 2 넣어봐요. 1 넣어보고요. 2 넣어보면 뭐 나와? x lnx x 플러스 c에서 1을 넣어봐요. 얘 때문에 사라지고요. 얘 때문에 마이너스 1 됩니다. 뺄 거예요. 외우고 있으면 도움 되지 않을까? 또는 뭐 이걸 굳이 왜 외워? 그냥 뭐 하면 돼? x lnx x 플러스 c에 2 넣고 1 넣지 뭐 라고 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그 녀석을 뭐 하면 돼요? 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그럼 계산하면 뭐 나와? 2e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ln 2 되었니? 네, 이거 맞냐? 이거 몇 번이야? 82번이야? 나 뭐 계산 많이 잘못한 것 같은데? 아, ln 2는 1이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치? 네, 답은 몇 번? 1번. 됐나요? 어때요? 좀 쉽죠? 됐나요? 예. 다음. 하나 더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부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 유형 9번, 유형 5번이나 유형 6번이나 유형 7번이나 같은 문제, 다른 문제? 똑같은 문제. 알았죠? 유형 5번은 두 곡선이 아니라 곡선과 직선일 뿐. 결국 두 함수잖아. 유형 6번은 아까처럼 직선이 아니라 그냥 또 다른 함수잖아. 유형 7번은 그냥 그 또 다른 함수가 접선인 것밖에 없잖아. 접선을 구하는 도함수 활용 첫 번째 내용이 잠깐 추가되는 것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넓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있는 또는 두 함수로 둘러싸여있는 부분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라서 일단은 뺄 거고요. 오늘 유형 8번 또는 9번까지만 한번 가봅시다. 유형 8번 갑니다. 자, 너희들이 풀어보세요. 몇 번? 1201번. 얘들아, 가보자. 1201번.
얘의 풀이는 한 3가지쯤 나올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 최악, 하면 안 되는 풀이.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 한글로 막 설명하고 있는 걸 지금 주황색, 초록색 색깔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색깔로 보고 가자. 오? 진짜 주황색, 초록색이네? 어쨌든 요 녀석의 넓이와 요 녀석의 넓이가 같을 때. 그래서 제일 최악. 뭐? 넓이가 똑같대. 그래서 뭐 해버려?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수투에서도 하지 말라고 배웠을 거예요. 맞죠? 이 점을 잡아서 0부터 여기까지 어떤 함수? 어떤 함수? k에서 sin x를 뺀 함수. 두 번째는 어떤 함수? sin에서 k를 뺀 함수. 둘이 적분하러 가면 되는데 절대로 안 되죠. 이거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수투에서도. 하면 안 되는 풀인데 애들은 꼭 가. 라고 하면서 나는 뭐라고 해? 고등학생들,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다 보니까 시키는 대로 쓰고 있는 말 그대로 가는 거. 이것과 이것의 넓이가 같을 때라고 하니까 이것과 이것의 넓이를 구해서 같다는 식을 세우는 거. 미쳤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 내용을 설명을 하게 돼 있지, 수투에서. 두 분의 넓이가 같을 때라고 하면서 이것 막 등장한다 그랬지. y는 fx, 자, 그리고 또 다른 함수, 일단은 보통 fx, x축. 근데 뭐 gx라고 해도 상관없고.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라고 하면은 둘러싸인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가자.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겼다 치자. 그럼 이 부분과 이 부분 얘기하는 거다, 그치? x 좌표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물론 얘처럼 줄 때도 있고. 어쨌든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뭐라고 해? a가 있고 b가 있어. 그 c가 있어. 원래 이 말은 a부터 c까지의 넓이와 c부터 b까지의 넓이가 같다라는 식을 세우는 게 맞는데 그거 이항을 하면 뭐가 만들어져? 이 인테그랄 뭐부터 뭐까지? a부터 b까지 그냥 누구를? gx로 가자. 두 함수를 빼. 어디서 어디? 아무거나 해서 아무거나요. 그러면 뭐 나온다? 0 나온다 하면 끝나잖아. 왜? 넓이가 아니라 정적분으로 갔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어때? fx에서 gx를 뺐어. fx가 위에 있으면 양수가 나올 거고 gx가 위에 있으면 음수가 나오겠지. 근데 a부터 b까지 구간 안에서 잘 보면 어때? a부터 c 아무리 쳐도 이게 시끄럽지가 않네. a부터 c까지를 보면 어때? f 빼기 g 하면 음수가 나옵니다. c부터 b까지는요? 양수가 나옵니다. 그 녀석을 그냥 인테그럴 했으니까 그냥 더하고 있겠지. 그래서 뭐 나오겠지? 당연히 0 나오겠지. 그걸 이용하는 풀이잖아. 그래서 이 문제 일단 모범 답안. 책에서는 뭐라고 풀고 있게 될까요? 맞아요. 인테그럴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파이까지 그냥 두 함수를 뺍니다. 누구 빼기 누구? sin 빼기 k. k 빼기 sin 해도 상관없고요. 그냥 한 번만 띡 적분을 했어. 뭐 나오면 돼? 0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풀었죠 다들? 이게 모범 답안일 거예요. 근데 꼭 이것만 쓸 수 있니? 아니, 하나 더 있어. 뭘 이용하는 거냐면 두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라고 할 때 이런 문제 있잖아. A, B, 노란색 부분의 넓이의 합이 빨간색 넓이와 똑같다 라는 식을 세워줄 때 A는 B 세우면 돼. 틀리는 거는 아니지만 너무 오래 걸리죠. 특히 A 같은 거 찾아가기 졸라 귀찮거든. 그때 뭐 해주세요? 요 녀석의 넓이를 이용해주세요. 이게 수투 거였죠. 원래는 A와 B가 같습니다. 맞죠? 근데 똑같은 식이라면 양변에 뭐 해도 된다? C를 더해줘도 되겠다. 그치? 맞죠? 그래서 어떻게 가자? 양변에 C를 더해서 둘이 같다라고 비교해서 뭐 K를 물어본다, A를 물어본다 하면 구하러 가면 되지. 근데 A 플러스 C는 뭐를 구하면 되거든? 400의 넓이. B 플러스 C는 뭐를 구하면 되거든? 6분의 넓이 공식 쓰면 되거든. 그걸 사용하자라는 게 이 개념 설명의 핵심이었다. 그치? 그럼 지금 문제는요. 넓이 공식이 따로 있거나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우고 있는 넓이가 있잖아. 사인 넓이 구하면 뭐야? 그러면 그거랑 넓이 똑같겠네.
세로 길이 얼마겠어? 세로 길이 얼마겠어? 4분의 2. 끝. 알았죠? 그걸 쓸 수 있냐 없느냐가 사실 차이가 좀 나겠다. 그죠? 네. 그래서 항상 뭐야 이거? 솔루션 3는 항상 쓰이거나 하는 거는 아니야. 근데 나왔을 때 못 쓰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요 넓이 공식 자체를 잘 봐두세요. 공식이란다. 넓이 그림 자체를 잘 봐두세요. 그러면 1200번은 방금처럼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1200번은 솔루션 2가 모범 답안일 거야. 근데 1201번은 1199번은 쓰려면은 쓸 수는 있다. 맞지? 맞죠? 솔루션 3를 쓰려면 쓸 수는 있다. 그게 정말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쓰려면 쓸 수는 있는 상황. 알았지? 왜 효율적이지 못해? 수투는 무조건 넓이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거거든. 근데 미적분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넓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물론 인티그럴이 더 간단할 수는 있어요. 나 같으면은 솔루션 3를 쓸 것 같아. 99번도. 나 같으면 쓸 것 같은데 뭐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은 좀 들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남아있는 내용 부피랑 해서 속도 가속도 이것 나오나? 그 녀석까지는 내일 마무리 짓고,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 2주 정도, 다음 주는 약간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약간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두 개 파트로 나눠서 수업 중에 시험도 간단하게 보고, 좀 심한 문제도 풀고,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마지막 2월 마지막 주는 토요일도 일요일도 섞어서 전범위로 시험 볼게요. 대신에 2월 마지막 주 일요일 날은 숙제 안 내는 거로 갈게요. 알았죠? 그래서 수업 중에 푼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집에서 혼자 좀 더 공부할 수 있게. 그래서 다음 주는 모의고사보다는 약간 내신 느낌이 강한데 모의고사 문제 좀 몇 개 섞는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다음 주는 모의고사 베이스로 해서 전범위 2번으로 갑시다. 알았죠? 그렇게 해서 이 미적분 잘 하고 있었는지 한번 한번 시험 볼 건데, 자, 뭐 물론 지금 당연히 고득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RPM, 고작 RPM 정도 해놓고 모의고사 90점씩 100점 나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그치? 그건 이제 뭐 혼자 따로 공부를 했었거나 본인이 스스로 이만큼 이해를 한다라는 거지,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잘못했다는 건 아니야. 대신에 기본적인 공식 정도는 기억해야죠. 맞죠? 내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내일 봅시다. 잘 가요.